챕터 21 교합 발달, 부정교합 그리고 차단 교정에 대해 발표할 이연차 김유영입니다. 치아 교합은 크기와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두 개 앞면 발달 및 성장에 의해 크게 영향받으며 턱 사이의 불균형, 교합에 심각한 불일치는 이런 발달과 성장의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성장과 발달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게 되는데요. 머리와 얼굴의 발달은 배아층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배아 발생 초기에 시작됩니다. 두개 앞면 영역의 발달에서 크레니안 뉴럴 크레스트 셀의 형성, 이주, 분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유전자의 발현과 신호 전달 경로 간의 상호작용은 뉴럴 크레스트 셀의 지속적 발달을 조절하며 두개 앞면 부위의 대부분의 뼈, 결합 조직 및 연골을 성장시키고 치아 발달에도 관여합니다. 이런 조절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면 두 개 앞면의 기형이 일어나고 치아 발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태아는 비례적으로 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 2개월에는 몸 길이의 약 50%의 크기, 출생 시에는 약 25%, 성인에서는 약 15%로 점차 감소함을 보입니다. 얼굴에 대한 내두개의 비율은 산후 기간 동안 차등 성장으로 인해 변화가 됩니다. 5세 아이에서는 뇌두개는 거의 완성된 반면 턱은 성인의 50%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두개저부 뼈는 초기 연골 모대에서 시작하여 연골 내 고라에 의해 형성됩니다. 두개저부에서 고라 중심 사이에 신콘드로시스가 중요한 성장 부위이며 머리 덮개뼈와 얼굴뼈에서는 섬유성 봉합의 골막 내고라가 골 성장, 골 개조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뼈의 수처에는 인장력을 적용함으로써 골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 교정적 이동입니다. 이런 발육의 기본틀 안에서 맹출죽인 치아는 교합 조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두개저와 악골의 성장은 개인차가 크며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달과 조화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출생 시 유치의 치관은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치근의 발육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턱을 다물었을 때 치은 패드의 후방 부위만 정상적으로 접촉되며 하악골은 상악골에 비해 후방 위치됩니다. 생후 첫 1년 동안 시상적 악골 관계는 개선되어 전치들이 정상적인 시상 관계에 맹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후 16개월경 제1유구치가 교합 족촉을 이루게 되며 구치부 교합이 처음 확립됩니다. 유치의 맹출과 함께 치조돌기가 발육되고 안면 고공에 상당한 증가가 나타납니다. 유치열은 반원형의 치열궁, 전방 부위에서의 공간 과잉을 가집니다. 유견치와 제1유구치 사이에서는 영장류 공간이 관찰되고 제2유구치는 제1유구치와의 인전면 접촉을 하지 않은 채 맹출하고 생후 3에서 4세에 이동하여 인전면 접촉을 이룹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하여 상악골이 좀 더 전방 위치하고 하악골이 후방 위치에 있습니다. 2세 때 수평피계는 2에서 6mm 범위를 가지고 5세 때까지 점차 감소합니다. 이때 흔히 절단교합이 관찰됩니다. 수직피계는 다소 깊게 나타나나 개인적 변이가 큽니다. 교모의 영향으로 5세에서 6세가 될 때까지 점점 감소함을 보입니다. 유절치와 영구절치 간의 크기 차이는 상악에서 7mm, 하악에서 5mm에 달하는데요. 이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 해소됩니다. 정상적으로 유치열에 존재하는 공간 여부를 활용하는 것, 두 번째로 영구 전치의 경사진 맹출 경로, 이를 통해 한 5mm 정도 공간을 해소한다고 보고, 견치관 폭경에 의한 견치관 폭경의 횡적 증가에 의한 변화가 3mm 정도, 이를 통해 영구 절치와 유절치 사이의 크기 차이를 해소합니다. 하악 전치는 더 적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과잉 공간 역시 상악에 비해 더 적고 영구 전치의 맹출 강도가 더 급합니다. 유구치와 유견치가 탈락할 때 리웨이 스페이스가 있어 후속 영구치의 맹출과 교합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악에서는 리웨이 스페이스가
전구 유치에보다 2mm 큰 견치를 수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견치의 맹출과 연결되어 상하 견치간 폭경 증가도 악간의 공간을 더합니다. 하악에서는 견치 맹출과 관련된 견치간 폭경의 증가는 없습니다. 연구 치열이 완성된 후에도 악골과 치유돌기의 성장과 함께 극적인 변화는 계속됩니다. 평균적으로 수평피계는 감소하고 치열궁의 길이는 측방 분절에서 근심 이동을 통해 짧아지게 되며 12세에서 20세 사이에 하악 전치부에서 종종 생리적인 총생이 발견됩니다. 18세까지 평균 수직피계는 감소하고 치열궁의 횡적 크기는 초기 연구 치열기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유전적 요인들이 악골 크기와 위치를 결정짓는 데 역할을 하여 앵글 클래스 2나 3 같은 횡적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능적 요소로서는 습관과 관련하여 부정기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무 젖꼭지 빨기가 있는데요. 고무 젖꼭지 빨기 등은 구치부 반대 교합과 개방 교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수평 피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적습니다. 손가락 빨기는 수평 피계와 상악 전방부의 전방 경사를 더 자주 초래하지만 구치부 반대 교합에서는 좀처럼 영향이 없습니다. 습관으로 인해 생긴 개방 교합은 높은 비율로 자가 교정이 됩니다. 그러나 구치부 반대 교합은 상악골과 하악골의 폭경 차이가 얼마나 큰지, 교두 감압이 얼마나 잘 폐쇄되는지 따라 자가 교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유치열에서의 부정교합은 가형 공간에서의 변이, 수직 평면에서의 변이, 횡적 평면에서의 변이, 시상 평면에서의 변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횡적 변이입니다. 전통적으로 구치부 관계에서 변이 또는 수평피계의 변화는 수평피계의 크기로 측정됩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시저바이트나 딥바이트와 심한 경우 유치열기에서 치료가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근신 구치 관계는 골격성, 치아치조골성, 기능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은 상악골과 하악골의 크기 또는 이들의 위치 불균형으로 나타납니다. 치아치조골성 음의 수평비계의 경우 치열군 간의 정상 관계일 수 있고 이때 음의 수평비계는 상악 전치의 설측 경사와 하악 전치의 순측 경사에 기인합니다. 기능성 음의 수평피계는 하악의 후방 변이된 접촉 위치에서 절단 교합이 될 수 있으나 완전히 교합이 될 때 하악이 전방으로 미끄러지며 음용 수평피계가 되는 것입니다. 수직 평면에서의 부정교합은 유치열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치부 개방교합의 유병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거의 항상 치아 치료적인 것이 많으며 주로 빨기 습관에 의한 것입니다. 빨기 습관이 중단되면 대부분 폐쇄됩니다. 중등도의 과대교합은 기능성 교차교합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심한 과계교합과 함께 나타난 구치부 가위교합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유치열에서 횡적 평면에서의 부정교합은 편측성, 기능성 구치부 반대 교합이 가장 많습니다. 후방 리트로디드 컨택트 포지션에서 구치는 교두 대 교두로 만나고 안정적인 교합을 찾기 위해 하악이 한쪽으로 미끄러져 편측성, 기능성 반대 교합이 나타납니다. 이는 대개 좁은 상악골이 원인입니다. 반대 교합 쪽에 있는 교두는 종종 서로 깊게 감압되어 자가 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 교합은 유견치와 제2유구치의 맹출 시에 정상적으로 확립되므로 3세경에 진단이 될 수 있고 이때부터 치료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열에서 전치의 공간은 자연스러운 해부학적 특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작은 공간이나 총생은 연구 치열에서도 총생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간 부족은 유치열에서 치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연구 전치의 맹출 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부종교합은 구강 습관, 비대된 편도, 치아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 치조골성 보상 기전이 잘못된 악골 관계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부정교합은 악골 관계에서 실제적인 불일치라기보다
치아 치조 보상 기전이 기능하지 않거나 불완전 혹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탈 몰라 오클루전과 증가된 오번젯은 혼합치열기 및 영구치열기에서 흔한 부정교합입니다. 제2유구치의 조기 상실로 인한 상악 대구치의 근심이동, 전치의 경사 등이 원인입니다. 근심구치교합은 대개 유전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며 상악의 후퇴, 하악의 존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치아치조골 기원의 전치부 개방교합은 전치부의 불완전한 맹출 혹은 전방 치조돌기의 감소된 수직 성장, 흔히 빨개 습관에 기인합니다. 전치부 개방교합은 대개 유치열기와 혼합치열기에 흔하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어린이에서는 혀의 크기와 구강 내 가형 공간 사이의 차이가 있고 아데노이드가 흔히 비대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데노이드의 감소와 성장에 기인한 구강 공간의 증가로 인해 전치부 개방교합은 상당수가 저절로 폐쇄됩니다. 치아 치조골성 과계교합은 과도한 전치부 맹출로 인해 발생 가능합니다. 골격성 과계교합은 성장 시에 하악이 전방 회전된다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보통 강한 저작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혼합치열기, 영구치열기에서 총생의 결과로 단일 치아의 치아 치조골성 반대교합이나 교차교합이 나타납니다. 하악 정중선 변이와 함께 나타나는 전체적인 기능성 편측성 구치부 반대교합은 대개 좁은 상악골의 원인입니다. 골격성 편측성 반대교합 혹은 교차교합은 상악골과 하악골의 비등축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측성 반대교합과 교차교합은 매우 드물며 이들은 대부분 골격성 기원이고 많은 경우에서 시상적 그리고 횡적 범위 디비에이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기 혼합치열기에서 상악 전치부의 중등도 이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다 두드러진 정중 이개는 정중광치가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측절치와 견치의 맹출, 중절치 맹출 등을 위해서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중광치가 루틴하게 제거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악 특절치 결손 선천적 결손은 2에서 3%, 하악 소구치 선천적 결손은 4에서 5%의 유병률을 보이며 하악 소구치의 경우 8세에서 9세 교익 형사선 사진을 통해 발견됩니다. 공간의 폐쇄가 첫 번째로 고려되나 심한 공간 과잉일 경우 공간 유지 후 임플란트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공간 폐쇄, 교정적 공간 폐쇄, 임플란트, 보철적 재건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디안 다이아스테마는 정중과잉치, 특절치의 선천적 결손, 섬유성 소대의 존재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중 이해는 보통 맹출하는 측절치와 뒤은 견치에 의해 폐쇄됩니다. 제1대구치의 이소맹출은 유구치 원심부를 흡수시키며 맹출 중이 막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교정장치 혹은 세퍼레이트 엘라스틱을 사용하여 원심을 이동시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소성 상악 견치 매복의 경우 2%의 유병률로 소년보다 소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10에서 7명은 편측성으로 나타나고 근심 이동 시 심각한 치근 흡수 위험이 증가하므로 9세에서 10세경부터 손가락을 통해 촉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소성 상하 견치 매복 시 유견치를 조기 발과하면 이소성 맹출 경로의 자발적 교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계승치가 정상 위치에 있을 경우 공간 관리만 해주면 정상보다 6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발과됩니다. 유착이 일찍 일어난다면 유착된 유구치가 시은형 근처나 때로는 그 하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유구치의 조기 발견은 유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치아 돌기의 상당한 높이 감소가 이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정적 문제에 대한 소아치과적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교합의 발달을 예방하는 것, 발생하기 시작한 부정교합을 차단하는 것, 손상, 이소맹출, 기능 이상의 위험 증가시키는 것 관련된 부정교합을 교정하는 것, 좀 광범위하고 넓은 심한 부정교합 같은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병인적 요소로서 유전적 기원을 가진 부정교합은 예방하기 힘드므로 환경적인 원인 요소에 집중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악궁의 근원신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치아의 조기 발거 필요성을 감소시켜야 되는데요. 특히 제2유구치와 유변치가 그러합니다. 유구치는 영구치를 위한 공간 유지로서 중요하며 특히 제2유구치가 충치 혹은 제1대구치 이소맹출로 조기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식 예방과 적절한 우식 수복은 교합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기 습관은 여러 부정교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능적 반대교합을 예방하기 위해 고무젖꼭지나 손가락 빨기 습관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교합은 흔히 지속되며 능동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철성 장치 혹은 코드헬릭스 같은 치료 그 자체가 대개 습관을 중단시킵니다. 능동적 치료 전에 어린아이에게 동기가 부여돼야 되고 치료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상의 예방은 부정교합의 예방이기도 한데 이는 치아에 대한 외상이 치아의 탈락이나 치수개사에 기인한 치아 상실, 유착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수평피개와 불완전한 입술 폐쇄, 이와 외상성 치아 손상 간에는 상당하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수평피개와 치아 외상 간의 상관관계는 후기 유치열기 혹은 초기 혼합치열기에서 과다한 수평피개를 교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단 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단 교정은 부정적 발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치열기와 혼합치열기에서의 교정 치료는 최선의 교합 발육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시근흡수와 외상성 손상과 같은 치아 손상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딥바이트의 경우 딥바이트가 골격적 문제인지 시선 문제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격성 문제의 경우 고정성 장치가 필요합니다. 심한 클래스 2에서 전체 부에 오버 이럽션이 나타날 것 같은 경우 이른 조기 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악 전치가 앞으로 뻗어져 있고 클래스 2인 경우 외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조기에 후방 견인하는 치료가 추천됩니다. 이 경우 액티베이터나 가철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치부에서 크로스바이트 기능성 교차교합이 나타나는 클래스 3의 경우 상악궁을 성장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보통 만 5세경에 실시하여 프론탈 익스펜션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골격성 3급의 경우 과거 친컵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스럽다고 합니다. 상악 저성장으로 인한 3급의 경우 리버스 헤드 기어가 더 나으며 여전히 장기적인 효과에서는 의문스럽지만 클립 플랫 앤 팔레이트 환자에서 리버스 헤드 기어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구치구 반대 교합은 비용 및 이익 측면에서 고려되어 왔습니다. 구치구 반대 교합의 교정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견치 맹출 시 횡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어시메트리 교합, 비대칭성 교합 발달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팔라탈 스크루나 커핑 코일이 있는 가철성 장치, 호드헬릭스 장치를 통해 치료합니다. 호드헬릭스 장치가 가철성 장치에 비해 치료 기간이나 성공률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교정치료는 부정교합이 환자에게 명백한 문제를 초래할 때만 고려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되지 않은 부정교합이 주요 건강 문제와 연관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다음의 영역 등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환자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이는 교정치료가 요구되는 주된 원인인데요. 교정치료의 사회 심리적인 이점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중요하므로 개인적 요구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치와 치주염입니다.
부조원 교합을 가진 환자가 이상적인 교합을 가진 환자에 비해서는 더 많은 우식증을 가지거나 치주염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음입니다. 발음 같은 경우 부정교합과 연관된 발음의 변이에서는 대부분이 경미하거나 심해야 중등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MJ가 보통 많은 얘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턱관절 장애와 부정교합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부정교합은 TMD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어,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심리학적 요인, 근지구력 이런 것들이 부정교합보다 TMD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